지난밤 평안인을 주무셨습니까? 하재근 평안님 더워도 너무 더웠어요. 엄청 더웠는데요. 네. 바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서울 강동구 낮 최고 기온이 37.6도. 대박 이게 올해 최고 기온이었었거든요. 어머, 네. 그리고 어제 밤에도 서울 기온이 밤에 25도를 웃돌아서 네. 열대야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굉장히 더웠고 오늘도 최고 기온이 서울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 더위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전국 곳곳이 해수욕장, 계곡 이런 데가 붐볐다고 합니다. 열대야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 잘 지었어요. 대한물 한 10개는 필요하잖아요. 정말 더웠어요. 그런데 견디기 힘든 무더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나선 시민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여기가 시원해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날씨도 덥고 그래서 마침 수영장이 생각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 얼마나 덥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한번 보세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대박 사건. 위성으로 내려다본 보세요. 한반도가 이렇게 뜨겁어 벌겋잖아요. 벌겋게 데워진. 그런데 보세요. 저렇게 아래쪽에서 태풍이 저 열기를 지금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걸 때이른 폭염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높은 온도로 지금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심지어 폭염으로 사망자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남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었는데 네. 한 40대 남성이 이 농산물 공판장 상하차 작업을 하다 쓰러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대로 사망하면서 올해 첫 폭염 사망자로 보고됐습니다. 어떡해요. 그리고 어제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인근 공원에서 한 50대 남성이 그대로 쓰러지는데 역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당시 체온이 42도로 열사병으로 추정된다고 아이고. 합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온열 질환 전수는 355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오늘 뭐 언론 표현 보니까 전국이 사우나장 같다 그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데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지금? 네, 학창 시절에 배웠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반도 북쪽의 춥고 건조한 이 저기압과 한반도 남쪽으로 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정체 정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장마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7월 말쯤에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네. 불볕 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6월 말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른 폭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습기를 가득 머금은 남서풍까지 더해지면서 밤낮으로 정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요 장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가게들 보면 여러분 요즘 길 가다 특히 뭐 서울 같으면 명동 가시다 보면 느낄 거예요. 가게에서 문 열어놓고 여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시원하다. 다시 뒷걸음질 쳐서 다시 거기 지나가 보신 경험 있죠? 그게 뭐냐? 개문 냉방. 문 열어놓고 냉방하고 이제 냉방 개문.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파란색 부분 있죠? 거기에 지금 에어컨을 얼마나 빵빵하게 틀었으면 저희가 다른 곳은 더워서 뻘건데 저기만 버렇잖아요. 저렇게 문을 열어놓고 냉방하는 영업점들 지금 전기가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 축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축을 밀어 올리는 거죠. 기단을, 공기덩어리를.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좀 더 올라올 수가 있죠.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덥더라도 목요일, 금요일에 장마전선이 다시 영향을 주면서 비가 내리면 한 차례 꺾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9일날 소강 상태 보인 다음에 다시 10일, 11일 또 다시 장마전선 영향 받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장마로 비가 올 때는 좀 기온이 내려갔다가 다시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오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간 더 덥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 입장에서 요즘까지 더울 때
야, 이 가게 더 나가자, 저 가게 시원하니까 저쪽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너무 덥고 요즘 막 30도가 낮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더우면 큰 아주 냉방이 잘 되는 옷가게부터 찾아가기도 그럴 하고 것 막 같아요. 이러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어제 낮에 30도가 넘었을 때 열화상 카메라로 한 영업장을 찍은 겁니다. 네. 보면 얼마나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는지 주변이 그냥 밖의 온도는 굉장히 시뻘건데 굉장히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와, 있거든요. 완전 진짜 극명하게 대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전력 낭비 아닌가? 그리고 요즘 전기요금 오른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매장 업주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아니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시원하게 가동할 수밖에 없고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아직 코로나가 잦아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환기 때문에라도 문을 열어놓고 손님 맞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분들 또 이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마음은 또 이해는 돼요.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어쨌든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유인경 평론가님 올여름 이미 벌써부터 그런 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폭염도 걱정이지만 전력 부족 사태가 더 걱정된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여름에도 비슷한 건 나왔지만 특히 올 여름은요 전력 보릿고개가 올 아이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릿고개는 정말 슬픔과 애환의 보릿고개인데 무더운 날씨에 당연히 전력 사용이 예년보다 늘어나는데 전력 공급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아이고. 겁니다. 우리가 근데 뭐 물을 하면 물을 우리는 10병 마시고 싶은데 갖고 있는 물은 3병밖에 없어. 그럼 당연하게 부족을 하겠죠. 그렇죠. 또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날씨여서 네. 엎침대 덮친 경우 전력 수급에도 이제 차질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기상이변으로 이번 7월에서 8월 사이 심한 무더위가 온다면 네. 예상보다 더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체감할 때 대부분은 8월 첫 주가 가장 무더울 때라 그때 단체로 또 뭐 휴가도 가고 하는데 일단 7월 초부터 이렇게 그러니까요. 30몇 도라고 되면 벌써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걱정돼요.